여러분,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얘기인데요. 네. 지금 젊은 우리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하고 감금당하다 결국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했는데, 지금 제주, 전북 뭐 실종 신고가 지금 본물이에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우리 대학생을 살해한 용의자들 잡아보니까 중국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그 살해 용의자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학생들 우리 저기 네. 수업 준비하는 애들한테 네. 마약 먹인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대치동에서. 이걸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뭐 자양강장제다, 예. 약이다라고 하면서 나눠줘서 논란이 됐던 그랬죠. 적이 있었거든요. 예. 했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 중국인 범죄자들이, 이 중국인 범죄 카르텔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 인신매매, 마약 관련 지금 모든 거에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지금 이건 인신매매잖아요, 사실상. 그럼요, 인신매매죠. 지금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현혹시켜서 캄보디아로 데리고 온 다음에 예. 노예처럼 부리고 나서 본인들 마음대로 실제로 되지 사고 않으면, 판대요. 네, 본인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살해를 하고 예. 이렇게 폭력을 하는 이런 일이 마약도 있는데, 강제로 투입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학생한테.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마약 문제들의 거의 대다수는 중국인 범죄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걱정되는 네네. 게, 무비자기 입국하면서 이제 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6명 아직도 행방불명인 거죠. 오리무중이죠. 네, 그 뒤로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나서서 신원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코로나 통제할 때는 국민들 어디 갔는지 위치나 동선까지 다 파악해서 빠르게 알리더니, 맞아요. 지금 이 막 잡아갔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행방불명된 중국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장기매매범인지 인신매매범인지 마약사범인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찾아서 이 사람들의 동선을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항상 국민들만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친중 기득권들, 민주당 정권들이 항상 이런 문제들을 방치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 중국 범죄 세력에 의한 마약 범죄가 많아진 것도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예. 그때 탄핵의 원동력으로 그들이 썼던 것이 세월호 선동이었는데요. 예. 세월호 사고를 이유로 해경을 해체하도록 했어요. 문재인이 나서서. 예. 그런데 사실 이 해경이 마약 수사 인프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체가 되면서 해경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이 소실이 된 게 많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사 체계 같은 것들이 이제 공중분해가 그때 한번 됐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통제받는 동안에 마약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와서 그런 마약 범죄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 수준으로 강력하게 원래대로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으로 복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경찰 간부 출신인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지금 조국당에 있습니다. 이분이 마약 범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니다, 전쟁 선포할 수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 그러니까 뭐 부패 경찰 출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끔찍했는데, 결국에 그런 정치권의 무책임이 지금까지 전부 다 축적이 돼서 이런 비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책임 때문에 생긴 고의적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긍정의 아이콘님께서 공동정부 하면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의 아이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백 대변인 보니까 제가 어제 혼자 하니까 웃음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웃을 수가 없네. 제가 보니까 지금 백지연 대변인이 웃을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하는데 어떻게 웃어? 저도 보니까 그러네요.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예. 지금 중국 범죄 세력에 의해서, 중국인 범죄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대학생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은 이런 중국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깽판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고마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다. 그걸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의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중국인을 위한 정부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분이 인터뷰에서 제발 캄보디아 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아누쿠빌이 지금 범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캄보디아에서.
이 여기가 어떤 데냐면 이분 얘기로는 중국이 1대1로 도시로 선정을 했대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카지노를 만드니까 중국 사람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호텔 카지노 건물마다 중국 마피아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수십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제일 비싸다.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이 2,000에서 3,000달러 받지만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을 팔아버릴 때는 10,000에서 15,000달러를 받는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여권 파워도 추락했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 우방국들의 그냥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여권 파워가 거의 전 세계에서 탑 5 안에 들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신매매 할 때도 이 한국인의 신분을 위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권 파워가 갖는 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게 대학생 때 예. 국적법 개정안을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걸 제가 아이템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이미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그 1대1로 정책이라는 것들의 예. 폐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아프리카도 노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아프리카에서 1대1로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침투해서 예.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본인들이 완전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앉았던 일이 예.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폭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허. 지금 오히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중국에게 고마워해야지 깽판 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우리 그 납치 감금돼서 네. 고문받다가 숨진 그 대학생이 있었던 그 사망한 장소가 복호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1,000m 이상의 산이래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중국 흑사회 조직이 웬치 범죄 단지를 설치해 가지고 가둬놓고 온라인 범죄를 시키는 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빠삐용이라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게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이 발견되는 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중국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도요. 이 사건이 커지니까 지금 캄보디아 언론이 중국인들 체포한 소식들을 계속 지금 속보로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중국 대사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어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어제 아니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한테 중국 대사면은 사과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지금 죽인 거잖아요. 지금 잡혔고. 네. 그럼 사과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대사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부 세력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유언비어를 뻗뜨리고 있다. 일부 언론과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 등 정치적 거짓말을 꾸며내며 한국 사회에 반중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캄보디아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이 대한민국의 반중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게. 이재명과 말이 똑같죠. 협중하지 마라 하는 이재명 고민정의 워딩과 중국 대사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워딩이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든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네, 이 다이빙이란 사람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사로 보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노해야 할 지점은 이재명의 워딩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인 범죄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대학생이 사망하는 동안 한국의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집회를 하는 것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깽판이다 운운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뭐 여행 제한을 서둘러라 뭐 정부 대응 비판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행 제한이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 간 게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범죄 세력이 우리 국민을 꿰어서 꼬드겨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사실상 이게 인신매매잖아요. 그럼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범죄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한다거나 완전히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거죠.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해야 할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외국에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관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럼 중국인들에 그러네.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게 가지 말지 왜 갔어라는 식의 말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화법을 공산주의자들은 많이 써요. 물론 이 대통령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행 제한을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중국의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은 무비자 입국 다 들어오고 여행 들어오라고 우리나라 개방 다 해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행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지금 중국에 훨씬 더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러네. 우리 대학생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게 한국 정부가 더 유능했다면요. 이 가해자들 얼굴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이 그래, 살인범들 이걸 왜 얼굴을 가리지? 또 왜 가리고 있습니까? 이거 공개해야죠. 우리나라도 이제 머그샷 찍는 걸로 법 바뀌었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을 살해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이랑 협조를 얻어서 이 사람들 예. 얼굴은 공개를 해야죠. 전 국민한테.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행 가지 말라고요? 그게 진짜 대책입니까? 저는 대학생들 집회 뭐 어떻게든 막으라는 식으로 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막 뭐 장관, 뭐 경찰 얘기했어요. 예. 굉장히 권위적인 어조로 그렇게 허세를 부리더니 정작 나서야 할 곳에서는 아무 얘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네. 이재명 정권에 지금 계속 비어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에서도 네. 그렇고 그리고 이 캄보디아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별 예.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가령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 이재명의 측근으로 어쨌든 이 법안이나 정책에 있어서 본인이 리딩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끌어갈 수 캄보디아 있는 건도 어떻게 보면 공론화가 이 박찬대 의원 통해서 됐대요.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니까 뭐 4시 16분 오후 4시 16분마다 알람을 맞춰놨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쇼츠를 찍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4시 16분마다 알람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개그맨 김영민 씨 얘기하는 줄 알았다. 박찬대 의원이 그러고 있고 박찬대 의원 막 그런 약간 귀여운 척하는 듯한 본인이 셀럽으로 착각하는 그런 거 찍고 있는데 아니 몇 선 의원씩 되시면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면 예, 법 이번에 좀 인천시장 똑바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법 좀 똑바로 만드시고 지금 이렇게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면 예. 중국인 범죄 소탕하겠다라는 이야기 여당이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중국의 손을 그렇게 잡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차이나머니나 1대1로의 수혜를 받은 세력인지도 모르죠. 그냥 우리나라의 1대1로가 들어왔던 것도 공자학원이나 1대1로가 들어온 게 노무현 때입니다. 네. 공자학원 문제가 엄청 크게 그때 문제가 됐고 1대1로가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됐었죠. 완전히 침투를 했었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중국이 미래다, 미국은 끝났다, 중국어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참 언론에서도 떠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갈 때 네. 중국학과 가라고 네. 중국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그런 얘기 할 정도 맞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 들었네. 네. 조지아 총영사, 조지아에서 애틀란타 총영사도 없고 캄보디아는 지금 대사가 석 달째 공석이에요.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요. 캄보디아 납치 신고 330건 나왔는데 이게 심각한 거 지난주쯤에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사람, 국무를 총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캄보디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에요. 보고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보고 관련해서 받았대요. 이거 당연히 보고 받았죠. 그런데 이미 심각한지 몰랐다는 인지를 거 아니에요. 하고 있었을 건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인데 핑계도 되려면 그럴듯하게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됩니까? 본인들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국민 혈세로 고위공직자직 유지하면서 특권 누릴 수 있으니까 국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너무 태도들이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특히 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초기부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태도가 그냥 설마요. 태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부라는 조직은요.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량이 그냥 아예 완전히 좌우가 되는 그럼요. 조직이에요. 예. 특수한 부처예요. 예. 그런데 이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료제 패단을 온몸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그런 특성을 대표한 사람 같은 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고 무슨 문제만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고 싶다의 태도가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이라거나 이런 것도 어떠한 적극성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도 심각성 지난주에 알았다. 난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는 거예요. 진작 알지 못했던 것도 무능이고 그것도 무책임인 겁니다. 예. 외교부 장관이면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또 올해 초반에 보도가 됐던 건데 예. 중국인 6명이 길 가는 한국인 커플 보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집단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이? 지금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미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보도가 됐어요. 기자님. 예. 이따 제가 자료를 공유 드릴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감수성을 유독 과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예. 그리고 중국인 범죄를 완전히 청산해달라 소탕해달라라는 국민적 요구는 왜 자꾸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예.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도 또 민주당에서 반대해버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민주당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거대 여당이라서 기세등등한 그 기분에만 젖어 있을 게 아니라 예.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힘으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예. 도대체 그럼 국회의원이 왜 되셨어요? 음흠. 그렇게 해서 고작 만든다는 법이 민주당에서 청년팔이하는 그런 의원들이 만든다는 법이 공수처 권한 강화하는 거 또는 카톡 검열법 나와서 기자 브리핑하고 이런 거 전용기 의원 뭐 하는 겁니까? 네, 저는 민주당도 제발 민주당 내부에도 그래도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요. 예. 그런 분들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국내에서 중국인 범죄 카르텔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필요한 건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이다. 특검으로 생사람 잡을 때가 아니라 그 인력으로 중국인 범죄를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중국인 흉폭 범죄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